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다른 교육 전문가분이랑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관과 본인의 경험상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제 설명은 그냥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좀 공감이 되시거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획을 세워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보통의 학생들도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과제물이 주어졌고 어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형성을 시키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우선은 이제 사춘기 이전을 우선은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사춘기 이전이 제일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사실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눈치도 많이 보고, 그리고 셈도 빠르고, 예, 그리고 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기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춘기 이전이라고 하는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나,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요. 사춘기 이전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 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잡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체벌이나 뭐 가끔은 이제 화가 나셨을 때 쌍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아이가 부모를 어느 정도에서는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뭐 부모님이랑 장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좀 뭐 서로 간에 뭐 마음을 터놓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나름의 가정에서의 규율과 규칙을 어겼을 때에 아이가 반사적으로 부모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아이를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하는 그 마음은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음,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좋게만 이제, 끝날 수 있는, 예, 아이가 또 이제 케이스가 다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아이를 잘 이끌어내는 그런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러니까 선천적인 그런 성품이 또 되게 중요해서 그렇게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규칙과 원칙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밥상머리 교육, 가정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를 너무 버리고 이게 모든 것을 말로만, 그리고 조근조근하게 그냥 차분하게 친절하게 설명만 한다고 해가지고 애가 잘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숙제를 먼저 하고 놀자. 나 숙제 다 했니? 너 지금 놀고 있니? 근데 숙제는 다 했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숙제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논다 라고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가혹하게 또 체벌을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방법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역시나 이 상황에서 아이한테 주입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이 규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습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스스로 이게 능동적으로 뭔가 본인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전반을 본인이 이제 막 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 자체가 본인의 성격상 뭐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아이가 사실 몇이나 있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사춘기 이전에 부모의 영향력이 커야지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이게 되게 나쁜 용어기는 하지만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위계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상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고,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설명이 상당히 논란의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우선은 제 소신대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 핸들링이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집으로 오는데 놀고는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우리가 이렇게 정하자. 뭐 가족회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회의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족회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몇 시까지 오는 거로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무엇을 먼저 하고, 그리고 뭐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숙제가 끝난 이후에는 자유시간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집에 와서는 휴대폰을 엄마한테 반납 또는 어디다가 두고 방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 규칙을 만들어내질 않으면 애 자체가 습관이 만들어지지를 않으면 학습선상에서 루틴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애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휴대폰이 있어요. 그럼 휴대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이는요.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사실은 가져가세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런데 안 할 테니까 갖고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뭘 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옆에 휴대폰이 있는데 진짜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라고 하는 내적 갈등도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으니까,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원천봉쇄, 그러니까 휴대폰을 안 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워낙에 요즘 세상이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휴대폰을 아예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또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왜 이런 설명을 또 했냐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정에서의 규칙과 규율을 엄하게 다스리되, 그게 가능하려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꼭 매사 엄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무서워하는 나름의 존재. 어느 선을 넘기면 되게 혼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이가 뭐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고 뭐 그렇다면 장난꾸러기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큰 상관은 없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책임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요. 분업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너가 해야 할 거, 이건 엄마 또는 아빠가 해야 할 거, 숙제는 너가 해야 할 거, 뭐 또는 집에 가사일 중에서 무엇은 또 엄마 아빠가 해야 할 거, 이런 식으로 분업화를 시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다만 너무 어린 아이한테는 사실 분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딸이 7살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뭘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 혼자서 하기가 힘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만일에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른다.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를, 그거는 너가 해야 할 거니까 너가 해라. 이런 식으로요.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아빠는 뭘 지금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혼자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좋게 말을 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되고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이제 명확한 분담이 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불을 개는 거, 예,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고, 그러한 행동 양식에서 아이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역시나 거기에 상응하는 뭐 나름의 뭐 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자극을 좀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루틴, 두 번째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되어 있지를 않으면요, 자기주도 학습이 제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예. 능동적으로 뭔가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끝까지 수행을 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든 뭐 어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본인만의 루틴이 있고 그 루틴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싫어도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수행 자체가 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된 거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좀 잡아놓지를 않으면요,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부모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이거는 고쳐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루틴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중학교에 가가지고 이젠 공부를 해야 될 때니까 이제 조급한 거죠, 부모님은. 그러니까 잔소리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는 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동안 가만히 놔뒀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는데? 근데 애들이 사실 생각이 깊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원대한 그 생각을
듣고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 본인도 살아온 그런 습관이 있는데 왜 갑자기 나를 지금에 와서야 잡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가 되고 계속 갈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의 이제 대화도 이제 피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점차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뭐 적당한 선에서 뭔가의 깨달음을 얻거나, 아,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아,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가 바뀌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여기에서 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건 사실 그 아이의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측 불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뭔가의 사례에 의해서 또는 뭔가 계기에 의해서 아이가 바뀌었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운이 좋았다. 아, 정말 다행이다. 축복을 받을 만하다. 축복받을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그쪽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춘기 이후에 이제 학원에, 그러니까 제대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학원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과 수업도 있고 코칭, 그러니까 관리형 수업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선 이런 친구는 단과 수업으로 가면 수업을 듣는 데에만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를 습관을 좀 잘 만들어 주려면 결국에는 관리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학원에 와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모르는 문제 또 질문도 하고 테스트도 받고,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필기를 하면서 듣게 하고, 예,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제가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한번 할게요. 저희 학원에 관리형으로 운영되는 학원들 있죠. 제가 운영하는 학원들, 관리형 프로그램이 있는 그 학원들에서는요, 자기 주도 학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친구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만들게끔 해야지,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학생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요. 그러면 뭐냐라고 한다면, 아이가 혼자 못하니까 학원에서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50분 동안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단순한 것도 그냥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최대 4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타임을 50분 공부하고 10분,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3시간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2시간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마다의 학습 강도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던 간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끔 시킨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시켜요. 그러면 당신은 이걸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나 뭐 학습의 습관 자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게 부족하니까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그냥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뭐 성적이 오른다거나, 공부를 하다가 나름의 뭔가의 이러한 습관이 나한테도 되게 중요하구나
아, 집에서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만들어줬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 만들어줬다. 아, 이제 이 친구는 자기주도 학습이 생겼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애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잘 안 바뀌어요. 자, 하나 예를 한번 또 들어드릴게요. 수학에서 연습장 사용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애들이 연습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귀찮아서예요. 대부분이요. 근데 연습장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논리를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의 논리적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잘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근데 역시나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장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책에다 풀어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 사용을 이제 권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또 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장 사용의 습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개월 정도 연습장 사용을 하게 하면은 아이가 스스로 연습장 사용을 할까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 경험상은 중간에 바뀌어서 연습장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마다의 그 시간차가 너무나 들쑥날쑥이고 통계치로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1년만 하면 돼요. 2년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계속 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좀 강조를 하고 압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잘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나오지를 않죠. 예. 그러면 이제 1년 정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1년 정도를 했으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너는 왜 안 바뀌었니?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뀔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요. 예.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알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이 되게 간절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만 간절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왜 아직까지도 안 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랑도 갈등이 되게 심해지죠. 그러니까 연습장 사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감정을 실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 왜 연습장 사용을 안 했어? 연습장 사용해야지. 어서 펴. 이런 식으로 혼을 낼 수는 있지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계속 실천을 해 나가게끔 옆에서 이제 잡아주면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바뀌게 되면 저 나름대로도 다행스럽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조근조근하게 좋게 옆에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타이르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게 먹히는 아이가 있고요, 먹히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정말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상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뭐 그 규율에 맞춰서 열심히 좀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장난꾸러기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학교에 남아가지고 축구하고 오죠. 그리고 뭐 숙제 같은 거 밀리는 경우 많죠. 예, 전 아직도 생각나요. 뭐 눈높이 이런 거. 예, 할 때 뭐 밀리거나 어릴 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친구랑도 막 싸우기도 하고, 예,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잡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어머니가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예.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2학년인가? 예.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제 뭔가가 안 돼 있거나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혼이 정말 많이 혼이 많이 났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루틴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저랑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 약간의 절대 권력자가 좀 있어야지 좀 압박을 좀 할 수가 있고 규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훨씬 많이 되는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소 좀 두서없을 수 있지만, 네, 저는 글쎄요, 좋게 조근조근하게만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권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듣기 좋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마디도 좀 할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습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함부로 남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남아냐 여아냐 이거로 너무 구분하지 마세요. 예, 그거로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 같은 딸.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딸 같은 아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또 이렇게 조금씩 적용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남아, 여아 이렇게 나눠버리면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그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